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장 김보열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매년 권역별로 직접 연구자분들을 만나서 내년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받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이후에 모아서 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육부 사업도 함께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나중에 설명 들으실 교육부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기초연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초연구사업 체계 및 지원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21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구사업 지원 체계입니다. 기초연구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주로 연구 안전망과 기반 구축 측면에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주로 연구 수월성 측면에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신진, 중견, 리더 연구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생애 첫 연구, 기본 연구, 제도적 연구 등 연구 안전망 차원에서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구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기초연구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2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약 3,400여억 원이 증가한 2조 3,48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부 아닙니다. 이 중에 과기정통부는 21년에 2,900억 원가량 증가한 1조 7,900여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2년에 기초연구 사업 예산을 2.52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21년에 개인연구 전체는 전년 대비 약 2,500여억 원 증가한 1조 4,770억 원가량을 지원하게 되며 집단연구는 선도연구센터 1,795억 원, 현장 수요가 높은 기초연구실은 전년 대비 24.4% 증가한 1,340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년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 과제 수를 일정 규모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안정적으로 과제 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에 수학 분야의 시범 운영했던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학문 분야별 특성이 다양한데 연구자들이 주도하여 이를 반영하여 적정 지원 규모를 설계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와 집단연구 사업이고 분야별 예산을 사전에 할당하여 학문 특성에 맞게 사업별로 배분하도록 구상되어 있습니다. 21년에는 시범 운영했던 수학 분야에 더하여 총 6개 분야로 확대되며 작년 7월부터 관련 분야 학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 수요 분석,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22년에는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계속 과제들은 변화 없이 그대로 지원되고 신규 과제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년부터 박사후연권 등 젊은 과학자의 성장을 위해 세종과학 펠로우십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은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박사후 연구원과 비전임 교원이며 연 1.3억 원 내외를 5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 규모는 연 200명 내외가 될 예정입니다. 세종과학 펠로우십의 주요 지원 내용을 보시면 먼저 젊은 연구자의 연구 분야 확장을 위해 자유롭게 연구실 이동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몰입에 도움이 되고자 인건비 등을 설계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박사 후 국내외 연수사업의 우수 연구자들이 연구를 심화 지속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 펠로우십과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임 또는 정규직 채용 후에도 연구비 최대 1억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우수 젊은 과학자 지원을 내해 30%를 지역 연구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역량 있는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중견 연구는 21년에 1,400억 원 이상 증가한 8,940억 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리더 연구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우수 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본 연구에 대한 지원도 전년 대비 60% 이상 대폭 증가하여 다수 연구자에게 안정적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수 연수 그룹 육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수 성과를 연구실 단위로 축적하고 소규모 그룹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기초연구실 신규 과제를 140개 규모로 선정하고 예산은 270억 원 가량 확대된 1,34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학문 분야 간 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융합형을 신설할 예정이며 융합 연구 주제는 연구 현장에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평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 적용을 확대하고 서면 평가 시 평가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해 최종 평가제의 대상을 기존 연평균 연구비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단계 평가를 실시하는 리더 연구, 선도 연구센터, 세종과학 펠로십의 경우 C등급 과제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수행 전념 환경 마련을 위해 기본 연구와 생애 첫 연구, 기초 연구실에도 최소 참여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년도 기초연구사업 선정 계획입니다. 먼저 개인 연구입니다. 신규 과제로 표시된 부분은 최초 신규 과제와 후속 신규 과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리더 연구는 신규 과제 16개, 중견 연구는 최초 신규 1,700개, 후속 신규 200개 수준을 선정할 계획이고 신진 연구는 전임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신진 연구 800개, 세종과학 펠로십 20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도약 연구는 100개, 기본 연구는 2,200여 개, 생애 첫 연구는 440개 규모로 선정하여 총 신규 과제는 5,700개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집단 연구는 SRC와 ERC는 6개 내외, MRC와 RLRC는 4개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기초연구실은 최초 신규 120개, 후속 2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별 선정 과제 수는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재단의 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장 최수일입니다. 2021년도 집단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집단연구 예산 현황입니다. 집단연구는 선도연구센터와 기초연구실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선도연구센터는 이학, 공학, 기초의과학, 융합, 지역혁신 등 5개 분야에 대해 2020년 대비 8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795억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기초연구실은 2020년 대비 263억 원 증액된 1,342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020년 대비 12.5% 증액된 3,137억 3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입니다. 선도연구센터는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 연구 분야를 육성하고 국가 기초 연구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학 분야, 공학 분야, 기초의과학 분야, 융합 분야, 지역 혁신 분야 등 5개 분야를 지원합니다. 연구기간은 7년 이내이며 이학 분야와 공학 분야는 연구기간 종료 후 우수 성과 창출 과제에 대해 후속 3년간 지원합니다. 이학 분야와 공학 분야는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을 대상으로 연 15.6억 원과 20억 원 이내의 연구비를 각각 지원하며
기초의학 분야는 기초의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을 대상으로 연 14억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융합 분야는 이공계 및 인문, 사회, 예술 분야 등의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15인 내외 연구그룹을 대상으로 연 20억 이내,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혁신 분야는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대학의 연구자 8인 이내 연구그룹을 대상으로 연 15억 원 이내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소규모 연구그룹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실은 이공계 대학의 전임교원이 포함된 3에서 4인으로 구성된 연구그룹을 대상으로 3년간 연 5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우수과제에 대해 3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0년도 집단연구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선도연구센터는 4개 분야 신규과제 19개와 5개 분야 계속과제 103개, 총 122개 과제에 대해 1,750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연구실은 신규과제 117개와 계속과제 109개, 총 226개 과제에 대해 1,038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 중 2020년도와 달라진 점 주요 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구실 유형의 변경입니다. 2020년에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외 시급한 지원을 위해 신설되었던 돌파형이 2021년에는 신마형으로 통합되고 융합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융합형은 각 학문 분야에서 글로벌 연구 동향, 미래 가치, 국가 과학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세부 학문 분야 간 융합 연구가 필요한 연구 주제를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기존 유형인 심화형 개척형과 같이 이공계 대학의 전임교원이 포함된 3에서 4인으로 구성된 연구그룹을 대상으로 3년간 연 5억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우수과제에 대해 후속 3년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달라진 점은 기초연구실 공동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20% 이상 되어야 하며 신청 요건으로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시 전체 참여율이 100%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융합형의 경우 연구 책임자의 과제 참여율 40% 이상, 별도의 세부 과제 및 위탁과제 구성 불가, 연구 책임자와 동일대학 소속 교원 2명 이상 포함, 신진 연구 인력 1명 이상 참여, 박사후 연구원 1명 이상 포함 등의 요건이 심화형과 동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집단연구 신규과제 선정 계획입니다. 선도연구센터 이학 분야와 공학 분야는 후속과제를 포함하여 각 6개 내외, 기초의학 분야와 지역혁신 분야는 최초 신규 각 4개 내외로 선도연구센터는 총 20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구실은 심화형 84개 내외, 융합형 16개 내외, 개척형 20개 내외의 최초 신규과제를 선정하며 후속 20개 내외를 포함하여 총 140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1년 신규과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선도연구센터 이학 분야에서는 자연과학에서 2개, 생명과학에서 2개를 지원하고 공학 분야에서는 건설교통 1개, 기계 1개, ICT 융합 3개, 의학학 분야, 지역혁신 분야 각 4개씩 지원합니다. 기초연구실 심화형과 개척형에서 수학 4개, 물리학 4개, 화학 5개, 지구과학 2개, 생명과학 10개, 의학에서 5개 내외를 지원하고 이외 분야에서 74개 등 총 104개를 지원합니다. 융합형에서는 수학 2개, 물리학 3개, 화학 3개, 지구과학 2개, 생명과학 2개, 의학 4개 내외를 각각 지원합니다. 지역혁신 분야의 각 지역별 지원 분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추진 일정입니다. 신규 과제는 2021년 1월 말 접수 마감 후 5월까지 선정평가와 최종 선정 과정을 거쳐 6월부터 연구를 개시합니다. 계속 과제의 경우 각 사업별로 연차점검, 장기평가, 최종평가가 월별 일정대로 실시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집단연구지원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신청 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단연구에 이어서 개인연구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 사업의 신청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연구 2021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개인 연구만 했을 때 약 한 2,561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중견 연구에 약 1,42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신진 연구는 저희가 올해부터 세종과학 펠로우십이 세부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합쳐서 약 한 330억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기본 연구는 저희가 19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3년 차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신규 소요분이 있기 때문에 약 854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도양 연구와 생애철은 감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현장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먼저 우수연구입니다. 저희가 크게 개인연구 사업은 우수연구와 생애기본연구 크게 두 개 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수연구 안에는 저희가 리더, 중견, 신진 그리고 신진 안에 우수연구와 세종펠로우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더 연구입니다. 리더 연구의 총 연구 기간은 9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3+3+3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은 분야별 시행체계 적용에 따라서 분야별로 지원 여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분야별 지원 체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 규모는 간접비 포함해서 8억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직접비만 신청하게 되실 텐데요. 평균 한 6.4억 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별 지원 체계에서 각 분야별 제시되는 금액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 연구 올해 신규 과제 선정 규모는 후속 2개를 포함해서 14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채채 신규 14개와 후속 2개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접수 결과랑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의 이공 분야 교원과 국공립 정부 출연연 민간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저희가 공고문상에 들어있는 분야별 시행 적용 분야에 대한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리더 연구는 개시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서 첫 해는 9개월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견 연구입니다. 중견 연구는 아시다시피 이제 유형 1과 유형 2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기간은 둘 다 동일하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후속은 마찬가지로 분야별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먼저 유형 1은 1억 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2억 원 이내까지 가능한데 1-1과 1-2로 다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하는 연구 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2는 2억 원 초과 4억 원 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시되는 금액은 간접비 포함 금액이기 때문에 직접비만 올해는 신청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중견연구 선정 규모는 모두 포함해서 상하반기 다 포함해서 1,900개 내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후속 200개를 제외하면 약 1,700개가 최초 신규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8:2의 비율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1,700개 중에서 한 1,400~500개 정도는 상반기에 그리고 한 200개 내외는 하반기에 이렇게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리더 연구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야별 시행체계 올해 처음 시행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안내는 드리긴 했는데 조금 약간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반드시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체크를 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초과 과제에 대해서는 3년 단계에서 종료 시점에서 저희가 중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신규 종료자도 이제 중견에 후속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3년 이상 과제에 대해서만 후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후속까지 염두를 하시고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견 연구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3월 1일 개시, 9월 1일 개시 두 가지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유형 1만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형 1에 중견 유형 1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가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상반기에 유형 1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하반기에 동일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성과학자는 저희가 여성과학자 선정 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유형 1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진연구입니다. 신진연구는 올해부터 좀 개편이 됐는데요. 우수 신진과 세종과학 펠로우십으로 이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에서 보면은 이제 우수 신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이공 분야 전인 교원과 국공립연구소, 민간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과학 펠로우십은 대학 이공 분야의 전임 교원이 아닌 연구자, 그리고 출연연 민간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격 요건에 맞으신지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수 신진은 저희가 연평균 1.5억 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 포함해서. 이것도 분야별로 조금씩 지적비 최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 금액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 선정 규모는 우수 신진은 내년에 800개 내외, 그리고 세종과학 펠로우십은 200개 내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과학 펠로우십에서는 저희가 교육부의 그 박사 후 국내외 연수 그 종료자들 대상으로 이제 후속으로 일부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에 있고요. 세종과학에서는 연평균 저희가 1.3억 원 내외로 지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6,5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이제 수당 등 가족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연구비는 3,500만 원까지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회의비와 연구 수당은 계상이 불가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청 요강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수 신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초과 과제는 3차제도 종료 시점에 중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최초 핵심 실험실은 우수 신진 선정된 연구자 분 중에서 저희가 전임 교원에게만 별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 금액은 5천에서 1억 원 이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과학 펠로우십은 올해 그 지역의 지역과학자의 선정 비율을 최저 한 30% 선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애기본연구군입니다. 생애연구기본군에는 제도형 연구, 기본연구, 그다음 생애천 연구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도양 연구입니다. 제도양 연구는 저희가 1년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금액은 기존에 수행했던 연구 과제 금액에 따라서 1억 원 기준으로 3천만 원과 5천만 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선정 규모는 100개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이게 좀 지원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연구자의 연구 단절 방지하고 그다음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가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일단 1차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해서 종료된 자, 그리고 2021년도에 우수 연구를 신청한 자, 그래서 선정이 안 되신 분들 중에 제도학의 연구 개시일 기준, 그러니까 3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수 연구를 신청하시고 중간에 선정이 안 되실 경우에는 약간 연구 단절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제도학 연구까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학 연구는 분야별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직간접비 분리지급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비 금액이 조금 소액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최대 3천만 원, 최대 5천만 원 이렇게 두 가지까지 직접비를 지원하고요. 간접비는 조정 비율을 써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제도약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중견 유형 1을 신청하셨다가 하반기 유형 1을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로 이제 저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절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하반기 제도약 연구만 별도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도형 연구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서 국공립 출연연 민간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은 일단 신청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형 연구도 마찬가지로 우수 연구와 연동되기 때문에 상하반기 2회로 구분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기본연구입니다. 기본연구는 1에서 3년까지 신청 가능하시고요. 간접비 포함한 금액은 전체 5천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야별 지원 체계에 따라서 분야별로 직접비
설정 금액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직접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규모는 저희가 약 한 2,200개에서 2,000개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교원, 전임 교원이고요. 국공립출연연구소의 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천 연구는 1에서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3천만 원까지 직접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하반기 2회 나눠서 전체 445개 정도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 한 200개 정도, 그다음 하반기에 한 245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애천 연구는 그 기초연구 사업 수혜 경험이 없으셔야 됩니다. 없는 교원이시고 4년제 대학의 전임 교원이고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이 조건들을 만족하셔야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본연구 연구 개시일은 6월 1일 개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연도 연구비는 9개월이고요. 생애천 연구는 3월 1일 개시, 9월 1일 개시 두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본연구와 생애처시 최소 참여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연구, 생애처 선정되시는 연구 책임자는 최소 참여율 20%를 차지한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 올해죠. 2020년도 개인연구 전체 지원 실적입니다. 그래서 신규 과제와 계속 과제로 구분되고요. 신규 과제만 한번 쭉 보시면은 전체 이제 5,128과제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견연구 보시면 한 1,946개 과제, 그다음에 신진연구 879개 과제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항상 이제 일정 수준으로 신규 과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도 요 비슷한 수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선정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최근 3년간 개인연구 선정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도별로 신청과 선정 이렇게 저희 구분을 해놨는데요. 보통 이제 리더 연구는 10% 내외에서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견 연구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19년도 표를 보시면은 신청 과제 수가 거의 8,000과제에 육박한 게 되게 이게 보게 되시는데 이게 상하반기 포함된 숫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너무 많은 과제 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청 제한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조금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진 연구는 약 한 22%에서 25%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연구와 생애천 연구는 이제 생애 기본 연구 군으로서 저희가 한 40%에서 50% 정도 수준에서 선정률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도 개인기초 신규과제 선정 계획안입니다. 좀 전에 이게 과기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 일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11월 6일 날 3년 연속 동일한 날짜에 공고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7일까지 1차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연구 책임자 마감일 기준이고요. 저희가 이제 1월 달, 2월 달 정도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해서 2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예비 선정, 그다음 2월 말 전에는 최종 선정해서 3월 1일 개시 전에 연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 1일 개시기 때문에 2월 정도에 연구계획서 접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애천 연구와 중견 연구 하반기가 저희가 9월 1일 개시입니다. 그래서 5월 정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계획서를 접수받아서 9월 1일 개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과제 추진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과제 신청 시, 과제 신청 시에 신규 과제 신청 시에 유의 사항입니다. 네. 집단 연구, 개인 연구 다 공통 사항이고요. 신청하실 때 좀 주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청이 보면은 1차, 그다음에 개인 1차, 집단 1차, 개인 2차, 개인 3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받는 요게 개인 1차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수연구에 리더, 신진, 중견, 생애첫 이렇게 해서 셀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 중에 선택적으로 하나만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견 연구는 예외적으로, 리더 연구는 예외적으로 별도로 중견 연구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다형 연구는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 연구를 신청하셔야지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 연구는 이제 개인 2차에서 3월 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다음 개인 3차는 이제 하반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견 연구와 생애처시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견 연구를 신청하신 분은 재다형 연구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상반기에 중견 연구 유형기를 신청하셨다가 하반기에 유형기를 신청 못해서 제도약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제도약 연구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집단 연구는 1월 말에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기존 연구 수행자의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 연구 또는 집단 연구를 연구 책임자 및 공동 연구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인 1과제 교육부 과기부 기초연구 사업은 1인 1과제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에서 하나, 집단에서 하나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 연구 수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신규 과제가 신규 과제 개시일로부터 기존에 수행하던 과제가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중견 연구 유형 1에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적용을 했었는데요.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올해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은 사실 내년 하반기에 그 2022년도 신규에 신청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학 연구 책임자는 그 선정 연도 내에서 우수 연구에 한해서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1인 1과제 수행자는 교육부 과기부 기존연구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은 이제 그 연구 책임자 그 최소 참여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구 책임자 리더는 70%, 중견은 30%, 우수 신진은 20%, 그다음에 세종과학은 최소 참여율 50%입니다. 그리고 기본 생애첫은 각각 20%씩이고요. 선도연구센터 연구 책임자는 60%, 기초연구실은 40%. 그리고 공동연구원도 리더,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은 최소 참여율이 있습니다. 리더 30%, 선도연구센터 20%, 기초연구실 20%. 그리고 사업별 제한 사항인 일단 리더 연구는 일단 과제 수행 중에 타 국가연구회 사업 연구 책임으로 1개 과제만 수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도연구센터와 기초연구실은 일단 연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은 선정 당시에 공동연구원과 연구 주제는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선정 전체 기간 동안 주관 연구 기관과 주관 연구 책임자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R&D 공통 사항으로는 삼체고공과 참여 제한을 받으신 분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 우대 사항입니다. 우대 사항은 크게 이제 여성과학자, 지역과학자, 성과 우수자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여성과학자는 저희가 중견 유형 1에 대해서 여성과학자 선정 목표제에 따라서 추가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지역과학자는 저희가 신진, 중견, 그다음 생애첫, 기본 연구에서 최초 신규 예산의 5% 정도를 지역으로 할당을 해서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 우수자인 경우에는 중견 유형 1에 대해서 연구성과 우수자로 선정된 연구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평가 과정에서 일단 추천 점수 이상, 그러니까 80점 이상 선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성과 100선 중에서도 순수 기초 분야의 우수성과로 선정된 자이고요. 그다음에 기초 연구 유공자 이렇게 해서 1회에 한해서 우대 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점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연구 개시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제재 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별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신청하는 신규 과제를 선정평가 점수의 10% 감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 절차 및 방법입니다. 먼저 신청을 하시기 전에 좀 시간이 있으실 때 저희 KRI 쪽에 정보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연구 책임자 및 연구 신청서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그 연구 업적하고 개인 정보들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ER&D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연구 계획서, 그다음에 온라인 등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되시고 나시면 이제 주관 기관의 확인 및 승인까지 다 끝나야지 최종 연구 과제 신청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항상 이게 저희가 한 일주일에서 한 7, 8일 정도 드리는데 이 기간이 사람들이 엄청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접속하셔가지고 미리 신청 완료 버튼 한번 체크해 주시고 시간에 좀 여유를 두고 해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연구 책임자 접수 마감일에는 신규 과제 생성이 불가능하고요. 연구 책임자 마감일 기준으로는 반드시 신청 완료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완료 때 이제 조금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입력 사항들이 제대로 입력이 안 돼서 오류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주관 연구 기간 마감 기간까지는 다 오류가 정상적으로 수정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접수 날짜 말씀드리면은 일단 개인 연구는 저희가 11월 27일부터 열어서 12월 7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연구자 신청자 마감 기간이고요. 주간 연구 기간은 그거보다 이틀이 더 있습니다. 12월 9일 날 18시 00분 00초에 마감합니다. 사실 여기 18시 00분 00초가 마감이 되면 사실 입력이나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마감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 연구는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내년도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간 연구 기간 검토는 집단 연구는 1월 18일에서 2월 2일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과제 신청할 때 요 최종적으로 한번 보는 게 지금 아마 여기 지금 신청 화면인데요.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신청 완료 부분에 빨간색 사각형 표시를 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으로 신청이 다 오류까지 다 수정돼서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단 홍길동님의 연구계획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떠 있고,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오류 사항들, 입력의 오류 사항들이 쭉 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뭐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옆에 이제 왼쪽 화면에 보이는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십니다. 이 화면이 뜨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오류가 뜬 상태에서 연구자 마감은 할 수 있고요. 주관기간 마감 전까지 오류들이 다 수정이 돼야지 완전하게 신청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게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제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신청 시 체크리스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 좀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신청 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그 직간접비 분리 공고를 실시를 했는데요. 연구 책임자분들은 과거에 이제 해당 기관의 간접비까지 계산을 해서 합쳐가지고 총 연구비 기준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구 책임자는 직접비만 신청을 하시고요. 저희가 간접비는 별도로 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기존에 봤던 과제 연구비에서 총 연구비에서 한 80% 정도 수준에서 이제 직접비를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분야별 시행 체계가 적용되면서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금액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분야별 금액과 직접비 금액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생애첫 연구하고 제도약 연구는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원래 생애첫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그대로 직접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간접비는 별도로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도약도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간접비는 별도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접비 계산 방식은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5천만 원까지는 기관별 간접비 고시 비율에 일정 부분 조정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간의 간접비 고시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합산된 금액으로 간접비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 우수 사업과 그다음에 기본 연구의 조정 비율은 조금씩 다르니까 그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애첫 연구와 제도약 연구는 그 고시 비율의 16%를 적용하는 건 현재와 동일하게 해서 간접비를 산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분야별 지원 체계 적용 확인인데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시행하는 분야고 회색 부분이 미시행인데 일단은 요 지금 8개 CRB 저희가 전체 24개 CRB 중에서 8개 CRB 분야는 올해 분야별 시행 체계를 적용을 하는 걸로 안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지원 내역이랑 직접비 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분야별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고요. 미시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전년하고 동일하게 전체 공통된 기준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일단 대략적으로 공통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시행하고 미시행 분야에 각각 개별 사업별로 연구 책임자가 연평균 직접비 신청 가능 금액을 좀 정리를 해놓은 금액인데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분야별 내용을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이 이내에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사항 하나 전달을 해드리면 저희가 일단 수행 포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정당한 사유 여부를 보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신청 그 선정 당시에 갑자기 이제 선정되시고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럴 때는 정당한 사유를 보는데 이제 타과제를 동시에 신청하셨다가 저희가 먼저 선정이 되고 갑자기 타과제 선정되셔서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협약 체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중간에 선정되시기 전에 일단은 의사를 밝히셔야 되고요. 타사업 선정을 이유로 기초연구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협약 전에 확인을 하시고 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술진흥과 정아름 사무관입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기초연구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부는 2021년도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2021년도 사업 학술 지원 사업 종합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오늘 사업 안내 이후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12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내 학술연구 기반 구축과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과기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자의 자율성에 기반한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5,577억 규모입니다. 2020년은 5,081억이었는데요. 약 49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부의 학술연구 지원 사업은 크게 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사업을 통해서 박사 과정생과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의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학문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전입 연구자와 트렌드를 쫓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한 보호 분야에 대한 연구자,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구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 교원, 그리고 초기 용합 연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대학 중점연구소와 핵심 연구 지원센터가 대학 내의 연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연구는 19년부터 과기부로 이관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계속 과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신규 지원 규모입니다. 기초연구 연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 과제 규모는 매년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신규 과제 규모는 일정 부분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는 이군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박사급 연구 인력의 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서 박사 후 국내외 연수 과제의 규모를 보다 키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연수 500개, 국외 연수 250개 과제 총 750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300개, 창의도전 연구기반 지원 과제 1000개, 그리고 보호연구 80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400개, 학제간 융합연구 12개,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33개,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 20개 해서 총 신규 과제는 2,595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사급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비를 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의도전 연구의 연구비를 내년부터 7천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 연구비 규모가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 사업의 수혜자 중에 학위 취득 5년차 이상이 50%가 넘는 점을 고려해서 연구를 전담하는 비전입 연구 인력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비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사 후 국내 연수 사업에 대해서도 연 4,500만 원의 인건비에 독립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활동비 1,500만 원을 더하여 연 6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과제 수도 50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비전입 연구자를 지원하는 창의도전 연구지원 과제의 수가 매우 확대되었고 연구비도 확대된 점을 고려해서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은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위 취득 5년차 이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기 박사 후 국외연수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사 후 국외연수는 그간 1년 과제만 지원했는데요. 국외연수 1년은 연구 경험을 쌓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적으로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해외연수 지원을 연 100개 과제 규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기부의 13대 핵심 성장 동력 분야, 그리고 교육부의 첨단 신기술 분야 발표 등을 참고해서 AI,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8개 대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고 지원기간 내에서 국내에서 이어서 연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연구와 지역대학 연구자 지원 사업에서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 채용을 현재는 학생연구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학생연구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박사급 연구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 인건비는 총 연구비 1.3억의 이내 20% 이내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대학 연구자가 박사 후 연구원을 고용할 때 인건비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대학의 연구 환경이 포닥이 많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의 연구 환경 등을 반영해서 박사 과정생까지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핵심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부분입니다. 핵심연구지원센터 사업은 19년부터 시작돼서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대학 내 유휴 저활용 장비를 모으고 장비 전담 인력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서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대학 내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서 21년도 대학의 의무 대응 투자 지원금을 20%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핵심 연구지원센터의 연차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우수센터의 신규 연구장비 구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된 센터에 지원하는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과제에 충분한 연구기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21년부터 과학기술 기반 학제간 융합연구 사업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꾀하고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해서 새롭고 창의적인 학문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의 융합연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신규로 과제수 등을 고려해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융합과제를 우선 지원하고자 하며 향후 사업이 확대되면 과학기술 분야 내에 이중 학문 분야 간 융합연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이공 분야 대학 전임교원이 될 수 있고요. 연 3억 원, 연구기간은 3년이고 12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속과제는 단연도 협약 체결을 통해서 과제 수행 기간 동안 1회만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연구계획서 접수 후에 수정기간을 부여해서 연구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평가 전반에 걸쳐서 평가위원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평가위원 추천에 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평가 의견을 장점과 보완점으로 구분해서 평가의 충실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강화 부분입니다. 연구계획서 간 중복성 검토를 강화하고 성비위나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에 대해서는 1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이공 분야 기초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구혜옥 팀장님께서 상세한 사업 내용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장 구혜옥입니다.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은 4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은 이공계 박사 과정생 그리고 포닥 등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박사 과정생 연구 장려금 사업,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 대통령 포닥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 연구기반 구축 사업은 대학의 연구 인력을 양성을 하고 대학 내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학 중점연구소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은 대학 내에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는 창의도전 연구 기반 사업, 그리고 기초 학문의 다양성 균형성 유지를 위한 보호연구 학제간 융합 연구 사업, 그리고 지역대학 연구자를 위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공학 개인기초 사업은 이공학 분야에 대한 풀뿌리 개인기초 연구 지원을 위한 기본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은 박사 과정생 연구 장려금 사업, 박사 후 국내 연수 사업, 박사 후 국외 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박사 과정생 연구 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간접비를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300개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 중 30% 정도를 지역 대학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박사 후 국내 연수 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이나 출연연 등에서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며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500개의 과제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 중 선정률 등을 고려해서 50% 정도는 지역 대학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박사 후 국외연수 사업은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한 기관에서 연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4,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며 이 사업은 1년형과 3년형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1년형 과제에 대해서는 이공계 분야에 대한 자유 주제로 신청을 받으며 2021년도에는 150개 과제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3년형 과제는
AI, 빅데이터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 2021년도에 신규로 신설된 트랙이며 2021년도에는 100개 과제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 과정생 연구 장려금 사업은 연구 개시 후에 풀타임으로 재학을 하셔야 되십니다. 또한 박사 후 국내 연수나 국외 연수는 국내 대학 또는 국외 대학에서 박사 취득 후 5년 이내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박사 후 국내 연수와 박사 후 국외 연수는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연구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은 창의도전 연구, 보호 연구,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학제 간 융합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창의도전 연구 사업은 대학 내 비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연간 7천만 원 이상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1000과제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호 연구는 보호가 필요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대학 전임, 비전임 교원, 출연연, 그리고 특정 연구기관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1억 3천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이 사업에서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셔야 되십니다. 2021년도에는 80개 과제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사업은 지역대학의 전임, 비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박사 과정생이나 또는 박사 후 연구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을 최대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400개 과제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호연구나 지역대학 우수과학자는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서 최소 3년의 연구 기간을 보장하고 최대 10년까지 연구를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학제 간 융합 연구는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 전임 교원이 신청 대상이십니다. 연간 3억 원 이내를 지원을 할 예정이며 다만 박사 후 연구원을 의무 고용을 하셔야 되십니다. 최장 3년까지 지원하며 2021년도에는 12개 과제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도전 연구 지원 사업은 대학 내 비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 고용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보호연구는 이공학 분야 전임, 비전임 교원,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원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참여 인력으로 반드시 박사 과정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을 의무 고용하셔야 되십니다. 지역대학 우수과학자는 지역대학의 전임 및 비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시며 다만 추가 지원 인건비를 받으시려면 박사 과정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을 포함하셔야 되십니다. 학제 간 융합 연구는 대학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구 책임자는 반드시 이공학 분야 전임 교원이셔야 되시며 공동연구원은 인문사회 분야 전임 교원이셔야 되십니다. 보호연구 학문 분야에 대한 예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보호연구는 연구자분이 보호되어야 되는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바텀업 형식으로 제안을 해주시는 연구입니다. 올해 선정된 보호 연구에 대해서 각 학문 분야별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이를 참고로 하셔서 2021년도 보호 연구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사업에서 대학 중점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중점연구소는 대학의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우수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한 발굴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표 안에서 선정 방식 및 지원 분야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먼저 자유공모, 지정공모, 자율운영 세 가지 트랙에서 자유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과학기술 전 분야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지정공모는 2021년도에는 과기정책 분야 그리고 비대면 기술 분야에 대해서 지정하였습니다. 자율운영은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 연구소들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2021년도에는 33개 연구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중 자유공모는 26개 연구소, 그리고 지정공모 2개 연구소, 자율운영 5개 연구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학별 최대 5개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연구비는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는 약 7억 7천만 원 정도를 연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영 같은 경우에는 12억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유공모, 지정공모, 자율운영에 대한 차이점은 먼저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는 신청할 당시에 연구진, 연구주제 등을 구성하셔서 신청을 하시며 자율운영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당시에 연구소장이 구성이 되며 또한 다만 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구성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율운영은 선정 후에 연구 과제 수, 과제 형태 등을 선정하여서 기획하여 평가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대학 중점연구소, 대학 부설연구소는 먼저 KCI 홈페이지에 대학 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이셔야 되십니다. 아래 표에 표와 같이 연구 과제와 연구원 구성을 자격 요건을 만족을 하셔야 되십니다. 다만 이 표는 자유공모와 지정공모에 해당이 되며 자율운영은 신청 당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연구진 자격 요건 및 구성 기준을 보게 되면 연구 책임자는 연구소장이셔야 되며 공동연구원으로 연구소당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2명 이상을 구성하셔야 되십니다. 또한 핵심 연구 인력으로 대학 내에 비전임 교원으로 5명 이상을 구성하셔야 되십니다. 이 중에서 타대학 박사학위 자리 20% 이상 포함하셔서 구성하셔야 되십니다. 또한 학생연구원은 연구소당 20명 내외로 구성하시면 되십니다.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핵심 연구 지원 센터 조성 사업은 대학 내에 산재된 연구 장비를 집접화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조성 규모에 따라서 연간 2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20개 과제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구 장비 구축 사업은 각 조성된 센터당 약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25개의 장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동연구 활성화 트랙은 각 조성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시는 사업입니다. 연간 9천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최대 3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15개 과제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는 먼저 계획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을 하고 발표 평가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평가를 통해 최종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십니다. 주요 평가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핵심 연구 지원 센터 조성 사업은 중기 발전 계획의 적절성, 구축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20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선정 가능 과제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은 각 사업별 1개 과제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은 과기부 기본 연구를 포함해서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과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1개 과제만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학 연구기반 구축 사업은 대학 중점연구소는 과기부 집단연 과제, 즉 선도연구센터나 기초연구실을 포함해서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시며 최종적으로 1개 과제만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기부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내에서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원은 1개 과제만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정부 R&D 공통사항으로 3책 5공이 적용이 되며 또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만 신규 과제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연구자 신청 마감 시간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하셔야 되십니다.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은
박사 국외연수 대학 중점연구소 박사 과정생 연구 장려금은 내년 2월 26일 정도에 연구 책임자 접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인 학문 균형 발전인 창의도전 보호연구 지역대학 학제간 융합연구는 내년 3월 5일까지 연구 책임자 접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3차인 박사 국내 연수 사업은 내년 6월 11일까지 연구 책임자 접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이 일정은 아직 교육부 시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과제 추진 일정은 먼저 접수를 한 후에 서류 검토를 합니다. 서류 검토 후 온라인 등 선정 평가를 통해 예비 선정 발표를 한 후 그리고 이 신청을 접수를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연구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팀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과학단 PO 박준경입니다. 마지막인데요. 2021년 평가제도 및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평가제도 변경의 큰 방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평가의 내실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하에 몇 가지 평가제도가 변경되었고 오늘 그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기초연구사업 평가 유형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기초연구사업은 총 6가지 유형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명평가부터 심층평가까지 있는데요. 온라인 설명평가 보시면 동일 유사 세부 RB 분야가 있습니다. 밑에 주석을 보시면 이제 금융수학이 있고요. 이제 이건 신청자분들께서 신청하실 때 선택하시는 제일 하위 단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B 분야라고 응용수학이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위의 분야고요. 그 다음에 칩 리뷰 보드 분야라고 해서 이제 수학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2단계 위 분야 예시로 수학인데요. 다시 이제 큰 순서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CRB 분야가 이제 수학 예시로, 그 다음에 RB 분야가 응용 수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세부 RB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께서는 선택하실 때 세부 RB 분야를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열평가는 저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부 RB 분야 5에서 10가지를 묶어서 한 패널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연수는 5명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활용을 보시면 최소 제외 후 평균 점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서면평가인데요. 해외 서면평가는 리더 연구 보훈계획서 때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과제당 3명의 해외 석학한테 평가를 요청을 합니다. 이메일로.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토론평가가 있는데요. 이건 동일하거나 유사한 RB 분야 20개 과제 정도를 패널로 구성을 해서 한 12명 정도의 평가원이 평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 제외 후 평가 점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평가단 토론평가입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건데요. 해당 CRB 분야 책임 전문위원 중심으로 저희가 전문평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검토하시는 토론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 CRB 분야 과제 전체 예시로 저희가 주석에 보여드렸던 이제 수학 물리학 이런 CRB 분야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동일 CRB 분야별로 과제 전체를 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제 과제 수가 많은 경우에는 분할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가 연수는 9에서 한 2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천 과제를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발표평가인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RB 분야 10가지 내외를 한 패널로 묶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평가 연수는 한 12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제 토론하신 후에 최소 제외 후 평가 점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심층평가는 이제 리더 연구 선도 연구 센터에만 적용하는 평가 방식인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CRB 분야 10가지 내외를 저희가 한 패널로 묶어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 연수는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과기정통부 소관서 평가 방식 변경 내역입니다. 평가 계획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여부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어떤 내용들이 변동이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를 제가 간단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리더 연구를 보시면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차 토론 평가, 2차 해외 서면 평가, 발표 평가로 진행이 돼서 작년과 대비해서 변동 사항 없고요. 그다음에 중견 연구 유형 1-1은 온라인 서면 평가 5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서면 평가 3인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패널 심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 수를 3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리면서 저희가 이제 극단치 최대 최소를 제외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극단치를 이제 제외를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해진 패널 심의를 저희가 생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리 온라인 서면 평가로만 저희가 이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형 1-2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토론 평가를 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최종 평가 제외 대상 과제 기준을 연평균 연급이 2억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동돼서 저희가 평가 방식을 통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 1-1과 같이 온라인 서면 평가 5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형 2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1차 토론 평가, 2차 발표 평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신진 세종과학 펠로우십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중견 연구 유형 1-1과 같은 이유로 온라인 서면 평가 5명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 혁신 실험실 생애 첫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진 연구자의 선정부터 연구 종료까지 우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 평가단을 올해부터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토론 평가로 우수한 과제를 추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 연구는 중견 연구 유형 1-1과 같은 이유로 그 온라인 서면 평가 5명의 평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1차 토론 평가, 2차 발표 평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지원 선정 평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평가 계획에 의해서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중견 연구는 작년과 같이 토론 평가, 그다음에 리더 연구, 기초 연구실, 선도 연구센터는 작년과 동일하게 발표 평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과기정통부 소관사업 선정평가 평가 항목입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부터 해서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대 효과 6가지 평가 항목이 있고요. 위에 표에 보시면 기본 연구, 신진 연구, 중견 연구, 기초 연구실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사업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 항목별로 6개 평가 항목별로 이렇게 배점을 부여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천 연구와 최초 혁신 실험실은 좀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전문 평가단 토론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별도의 평가 항목 없이 연구 계획의 창의성, 도전성, 연구자의 연구 의지, 연구 역량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최초 혁신 실험실은 별도의 평가 항목 없이 연구 환경 구축 및 활용의 적절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우수한 과제를 뽑을 예정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선정평가 평가 항목인데요. 여기서도 이거는 심층평가가 적용되는 선정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평가라는 용어가 좀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요. 이건 뭐냐면 리더 연구랑 선도 연구 세타처럼 좀 비중이 있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 항목 지표 없이 토론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리더 연구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 지표가 없고요. 다만 평가 주안점을 저희가 평가위원들한테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차 토론 평가 때는 3개 항목, 2차 발표 평가 때는 5개 항목, 그다음에 선도연구센터는 SRC, MRC는 6개 항목, ERC는 7개 항목, RLRC는 6개 항목을 바탕으로 심층평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속 지원 선정평가인데요. 이것도 평가 계획에 의해서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연구, 중견 연구는 2개 항목, 그다음에 선도 연구센터랑 기초 연구실은 4개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부 소관 사업 평가 방식 변경 내역입니다. 교육부 사업은 아까 이제 사무관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직 신청 공고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청 공고 나가면 신청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계획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여부가 견적될 예정입니다. 교육부 사업은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에서는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창의 도전 연구 기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이제 과기부 사업과 마찬가지 이유로 5명의 온라인 서면 평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호 연구는 보호 연구의 특성상 온라인 평가로 진행하기 어려워서 이제 과거부터도 계속 토론 평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대비해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제강 융합 연구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이제 사업의 비중을 생각해서 저희가 1차 토론 평가, 2차 발표 평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이제 박사과정생 연구 장려금, 박사 국외연수, 국내연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서면 평가 5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 중점연구소는 작년과 똑같이 1차 토론 평가, 2차 발표 평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지원 선정 평가인데요. 지역 대학 하나만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 사업은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토론 평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교육부 사업 선정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사업명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연구 내용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자 역량, 연구 내용 및 방법, 활용 및 기대 효과, 연구 기간의 적정성이 있는데요. 이 정확한 배점은 사업 공고 후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 우수과학자는 어쨌든 이 5개 항목에 모두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 도전 연구는 연구 내용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자 역량, 활용 및 기대 효과 3개 항목. 보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호 연구 사업의 특성상 연구 내용의 창의성, 도전성보다 저희가 이제 보호 연구 지원의 적합성으로 이제 바꿔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장기 연구 계획의 적절성, 후속 연구 인력 육성 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역량도 같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학제간 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융합 연구의 적합성, 융합 연구의 창의성, 도전성, 그다음에 연구자 역량 대신에 연구진 역량 및 공동 연구 수행 가능성, 그리고 연구 내용 및 방법, 활용 및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평가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가 배점은 사업 공고 후에 신청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소관사업 선정평가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 후속 세대 지원인데요.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3개 항목, 그다음에 박사 후 국외연수, 국내연수도 이렇게 4개 항목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점연구소는 이렇게 5개 항목으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후속 지원 선정 평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사업은 후속 지원 선정 평가가 이제 지역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한 과제를 뽑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